경남 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창녕에서는 외국인 식당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아이 3명을 낳으면 빚 1억 원을 감면해주는 정책인 결혼 드림론을 추진 중인데 이를 두고 여론이 엇갈립니다. 지난 6일 하동 섬진강에서 수영을 하다 실종된 60대가 사흘 만인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도지사 선거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무죄 판결이 판세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선거 이슈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8일 경남에서 38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녕 15명, 김해 9명, 양산 5명, 진주와 함안이 각 3명, 창원 2명, 산청 1명입니다. 창녕에서는 외국인 식당 관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4명이 외국인입니다. 한편 지난 1일 이후 경남에서 모두 22건의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역 감염 20명, 해외 입국 2명 등 22명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도내 누적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시청 공무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시청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확진된 공무원은 다른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했으며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해시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한 별관 3층을 폐쇄하고 해당 층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8일 진행 예정이었던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일정도 축소됐습니다. 창녕에서 농촌 일을 하던 외국인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농번기 인력난이 심해지자 경상남도가 8일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는 현재 양파 주산지인 창녕과 합천 함양에서 7만 7천여 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는 농식품부 추경 사업으로 농업 분야 긴급 인력 파견 근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농촌 일손 돕기 참여를 확대하고 시군과 유관기관 등에서 하던 일손 돕기 인원수도 늘릴 예정입니다. 농촌 고용인력 중개센터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구직자 사이 인력을 중개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결혼 드림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아이 1명을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는 원금의 30%, 셋을 낳으면 빚을 모두 면제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거리로 나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결혼 드림론 제도를 놓고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돈이 많이 드는 만큼 현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우는데 그만한 비용을 좀 보전을 해주면 훨씬 좀 나을 수 있던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내 하나의 어떤 이득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그런 걸 생각하면 셋 정도 키우는 데는 좀 그만한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죠.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도 이 제도를 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아이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소 한두 명 정도는 낳을 계획이 있는 거라면 그래도 1억 대출 지원 받고 그래도 최소한의 이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되니까 어찌됐든 취지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조금 참신한 정책인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반가운 입장입니다. 창원시는 이 제도가 특례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의 기준이 인구 100만 명인데 창원시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로 이렇게 인구 정책을 간다면 2026년에 저희들이 인구 100만에 근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임박해서 인구 정책을 뭐 새롭게 한다든지 하면 역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제 미리 정책을 고민을 한번 해보고 이제 이걸 한번 도입을 해보자.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효성 때문입니다.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창원시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그 경제, 그러니까 뭐 공장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성을 하는 게 그게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적으로 나은 거지. 인위적인 애 3명에 의한 1억을 주겠다. 그 인구 그 특례시를 위한 100만을 창출하기 위한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1억을 탕감해준다? 그거는 만약에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아이를 못 낳아서도 지금 억울한데 1억을 들여서라도 놓고 싶은데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청년들도 하나같이 반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창원시가 청년들의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당장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를 낳는다거나 이런 문제는 너무 멀게 느껴져서요. 청년들은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결혼 이런 건 너무 먼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1억이나 그런 지원금들은 청년들 취업을 위한 그런 지원금으로 좀 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찬반 문제를 넘어 젠더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여성들은 창원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되었지만 정책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창원시는 지금 여성을 인구를 증가시키는 출산 도구, 출산 기계로 본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적이고 성차별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 3명을 낳아서 기르는 데는 물질적 제한만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무용적이고 심리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과 노고와 엄청난 에너지의 투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1억 원과 아이 3명의 출산과 양육을 동급으로 두는 것 자체도 돌봄 노동에 대한 어떤 몰이를 드러내는 것이죠.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결혼드림론. 창원시는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3일 치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경남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을 기획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매번 여야 대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도지사 선거를 취재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여야 대결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지난 2018년 경남도지사 선거. 접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남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광역단체장에 깃발을 꽂은 겁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두관 후보의 당선을 제외하면 민주당으로서 보수의 아성을 무너뜨린 최초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여야 모두 수성과 탈환을 두고 물밑에서 분주합니다. 여당은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현직 프리미엄과 지지율 급등 효과를 내세워 재선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심처럼 실형이나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지방선거 이전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까지 경남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반전된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목표입니다. 이미 하마평에 오른 후보만 해도 넘쳐나는데 이 현역과 전 국회의원 등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본선 레이스 이전 예선부터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유무죄 판결이 경남도지사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켜야 하는 여당과 뺏어야 하는 야당,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이 예고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하동 섬진강에서 수영을 하다 실종된 60대가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8일 오전 9시 5분쯤 전남 광양시 섬진강변에서 63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하동소방서가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쯤 하동군 화계면 검두마을 인근 섬진강에서 수영하다 실종됐습니다. 하동서방서와 하동군청, 하동경찰서와 민간잠수사 등이 합동수색을 펼쳤으며 사흘 만에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을 앞두고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3일 기준 경남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 등 백신 접종 대상자는 26,016명으로 이 중 81%가 접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7, 8월 여름방학 기간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먼저 진행된 보건특수교사 3,866명의 접종률은 60%에 그쳐 도교육청은 보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접종 참여를 알려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고3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8일부터 입학사정관이 함께하는 진학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상담 대상은 사전 온라인으로 신청한 고3 학생과 학부모 145명입니다. 서부 대입정보센터에서는 8일부터 3일간 경상국립대와 진주교육대 입학사정관과의 상담이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경남 대입정보센터에서는 12일과 19일 7개 국립대학 입학사정관의 상담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참가 대학은 경상국립대와 진주교육대, 창원대, 부산대, 부산교육대, 부경대와 경북대학교입니다. 이번 상담에선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으로부터 다양한 진학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경남경찰청이 여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8일부터 경남경찰청 암행순찰팀과 창원중부서의 오토바이 순찰팀은 합동으로 기동단속팀을 운영합니다.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을 비롯해 보행자 보호와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최근 3년간 6월에서 8월 사이 경남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약 25%에 이릅니다. 김한과 의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창원시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창원시는 받은 성금으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비상식량 세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한과 의원의 김혜곤 원장은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등 최근까지 약 10억 원을 지역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령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한 화훼 농가와 겨울 수박, 농촌 체험 휴양마을 등 3개 분야입니다. 지원금은 농가당 100만 원씩 영농지원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농협과 지역 농축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안경가게 주인이 시력이 나쁜 저소득 이웃들에게 수년간 안경을 기부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1억 원치나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위기로 근심이 많은 요즘 미소 짓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보긴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기부와 선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기부와 선행, 여러분도 함께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